공유예요. 공유.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공유를 볼 거예요. 공유. 공유는 갑하고 을하고 병이란 사람이 한 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자, 소유권은 한 개인데 소유자가 세 놈이에요. 지분 형태로 소유해요. 만약 이 토지가 3억짜리 토지예요. 그럴 때 갑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3억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친구 을하고 병한테 같이 돈 모아서 땅 하나 사자. 그럴 때 갑이 1억, 을이 1억, 병이 1억을 투자해서 3억짜리 토지를 사서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3분의 1 지분의 형태로 소유한다 그래요. 지분에 따라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갑은 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는데 100%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지분 3분의 1 지분만큼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지분의 형태로 소유한다. 이게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공유는 첫 번째 공유 지분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서로 공유하는 부동산, 이걸 공유하는 물건 그래요. 공유물. 서로 공유하는 물건. 이 공유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람, 공유자들인데 사람자 서로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불법 점유하면 어떻게 쫓아내고 이와 같은 공유자들 사이 공유물에 관한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물건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 공유자들 사이의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 이게 두 번째로 봐요. 세 번째,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우리 공동 소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하자. 그럴 때 공유하는 물건을 찢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지분에 맞게끔 찢어서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래요. 공유하는 물건을 찢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우리 각자 단독 소유하자. 우리 헤어지자 그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공유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압도적으로. 상대도 안 돼. 애들하고 상대도 안 돼. 시험은 여기서 90% 나와요. 여기서 90% 나와. 90%.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 판례가 나와요. 판례. 그래서 공유도 그러고 점유취득시효도 그러고 판례가 나와. 판례.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가 좀 복잡한 거예요. 조문만 나오는 데는 난이도 하예요. 여러분들 조문은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습득이 돼요. 근데 판례가 많이 나오는 데는 판례가 좀 복잡하고 살짝 어려워. 조문보다는 판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이 판례가 많이 나와서 소유권 파트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공유 파트는 사례 문제로 거의 나와요. 사례 문제. 갑을 비용으로. 그래서 사례 문제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공유 지분을 먼저 볼게요. 자, 24페이지예요. 공유. 첫 번째로 볼게 공유 지분. 그 다음에 중간에 2번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 그 다음 오른쪽 3번 분할은 없죠? 분할은 안 중요해서 인문에서는 뺐어요. 자, 이제 공유 지분 가봐요. 법 조문 봅니다. 물건을 공유. 자, 제1항 어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 여러 명의 소유로 된 때에는 이거 공유로 봅니다. 그래서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이 항도 안 나와.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갑니다. 공유 지분이란
공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지분 비율이에요. 몫이란 얘기지.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자, 이거 이해를 해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고 그 다음 을도 1억을 투자했으니까 얘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만약 갑이 2억을 투자했으면 3분의 2 지분이 있을 거고 얘들 투자한 몫에 따라 지분이 나뉘어요. 편의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갑의 이 3분의 1 지분은 면적으로 따져서 왼쪽 3분의 1 파트에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마찬가지 을 지분도 전부, 병 지분도 전부에 미쳐. 그래서 지분은 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각자 3분의 2, 3분의 1, 뭐 5분의 1 하겠지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같은 걸로 추정해버려요. 그게 저 위에 이 항이에요. 공유자 지분은 잘 모를 때는 서로 균등 같은 걸로 추정한다.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안 중요한 거예요. 30년에 한 번 나온 건 안 중요한 거예요. 5번 나오고 3번 이상 나온 놈들이 진짜 중요해요. 걔들이 또 나와. 어렵지 않죠? 조문 어렵잖아. 잘 모르겠다. 같은 걸로 추정. 이해돼. 자, 지분에서 이 1번, 2번 딱 두 개만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공유 지분에서는 딱 두 개만 보면 돼. 첫 번째, 지분 처분의 자유란 말이 나와요. 지분 처분의 자유. 두 번째, 지지분을 포기한 경우 효과. 지분 포기에 관한 법조문.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하고 병하고 매일 싸워.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갑은 3분의 1 지분, 가치로는 1억 가치가 있죠. 이 지분을 다른 놈한테 팔 수가 있어요. 매매. 자, 등기를 넘겨주면 처분됐다, 양도했다고 돼요. 그래서 갑은 지 지분, 재산권이니까 소유권이니까 팔 수 있어요. 이걸 처분한다 그래요. 자, 처분에는 앞으로 계속 처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가 팔아 제끼는 거예요. 이걸 양도한다 그래요. 양도는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을 다른 놈한테 팔아 제낍니다. 양도했다. 처분. 그 다음에 얘가 갑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지 지분을 담보로 은행 가서 담보 잡아줘요. 은행이. 이 지분에 담보를 끌어올 수 있어요. 이걸 담보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같은 말이에요. 담보 제공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지 지분을 팔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갑이 지 지분 1억에 팔겠죠. 1억에 1억 가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 A가 이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A, 을, 병이 공동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하고 병은 갑이 아닌 지 친구가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놈이 들어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하지. 한국 사람은 안면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을병은 반대예요. 가! 아무리 우리가 좀 가끔 싸웠지만 너 도망가면 안 돼. 나 얘랑 공동소유하기 싫어. 을병이 그러겠죠? 즉 반대합니다. 처분하는 걸 반대. 그러면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처분이 가능한 이 문제가 발생해요. 처분할 때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한지, 다른 공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저당권 담보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처분의 자유야. 그래서 공유지분은 처분의 자유를 외워요. 자유. 처분의 자유. 즉 팔아 제끼든 양도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이 처분할 때 시험에 이게 나와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팔아 제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 나중에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 처분의 자유가 나와요. 자유가 나오면 항상 주인 동의 필요 없어. 자유는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지면 돼요. 공유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처분의 자유를 외우면 돼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가 뭐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요. 니들이 반대해도 나는 파라지에 끼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공유 지분 처분할 때는 처분의 자유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을병 동의 없이도 갑은 자기 지분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만약 처분에는 하나가 더 있어. 양도 담보 제공, 하나가 포기예요. 내가 내 소유권, 물건에 관한 옷을 버렸어. 처분한 거예요. 그쵸? 내 옷을 의류수거함에 버렸다.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소유권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은 다른 놈한테 팔아제끼는 거, 양도,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게 처분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양도, 담보 제공, 포기하는 거. 자, 문제는 갑이 돈이 아주 많은가 봐. 그냥 팔아서 1억이라도 챙기지. 얘가 1억 가치가 있는 지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의 포기예요. 공유 지분의 포기. 자, 금전적으로 1억 가치가 있죠. 얘는 왜 팔지 않고 그냥 버려버릴까요? 왜? 아니, 포기는 지가 의사표시해야 돼. 안 죽었어요. 왜? 왜 팔아서 1억이라도 챙기지? 왜 그냥 포기할까? 왜 그러겠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포기하겠지. 자, 공유 지분 포기는 혼자 나 포기할래. 즉 상대방이 없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 포기 효과가 발생해. 소멸이라는. 상대방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없을까요? 자, 공유 지분 포기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냐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고 민법은 찍어야 돼.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의사표시 포기합니다 할 때 허공에다 대도 효과가 발생하느냐, 누군가에게 해야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있어 없어? 아니, 잘 들어. 소유권 포기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없어요? 없지. 물건 그냥 버리면 된다겠어. 물건 그냥 버리면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공유 지분 포기는 을병이 있잖아. 허공에다 대고 하면 을병은 몰라.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을병 나 내 지분 포기할게.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포기는 의사표시라는 거.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법률행위라는 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그럼 186조, 187조, 186조로 가요. 따라서 등기 해야 효력 발생.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요. 그래서 앞으로 포기하는 게 뭐냐에 따라 앞에 단어들이 막 나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는 동네가 상대방이 없어.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민법은. 소유권 포기는 그래 물건 버리면 되지. 상대방 없어. 근데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가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이 포기 효력이 발생하려면 부동산 등기를 해줘야 돼요. 186조야.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 효력, 소멸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얘는 교재는 없지만
을, 병, 내 지분 포기할게. 의사표시 했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아요. 소유권이. 말소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공유지분 포기할 때 등기해요. 포기 이렇게 생긴다고. 186조라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지분 포기 상대방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포기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이 을하고 병 너희들이 먹어 그래요.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한 갑의 지분이 귀속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포기하면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들 각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이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한 놈이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먹어요. 각 지분 비율로. 자, 또 하나. 만약에 갑이 죽었는데 그러면 공유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자기 자식이 이 자리로 들어와요. 상속인이. 그런데 얘가 혈단신이야. 자식도 없어, 부모도 없어, 배우자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그런데 5촌 형제가 있어. 5촌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4촌까지만 법정 상속인. 따라서 4촌까지도 없어. 그러면 이놈은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사망했는데 비속도 없어, 부모 전속도 없어, 배우자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사촌도 없어. 그러면 상속인이 없게 돼요. 그럼 상속인 없는 재산은 누가 먹느냐? 국가가 먹어요.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가 먹어버립니다. 상속인이 없어.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만약 공유 지분을 가진 갑이 사망한 경우, 근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 그러면 국가가 먹느냐?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도 너희들이 먹어. 을병이 먹어요. 결국 정리.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자, 법조문이에요. 봅니다. 먼저 지분 처분의 자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양도할 수도 있다. 저당권, 담보대출 일으킬 수도 있다. 설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밑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이게 시험 나와요. 다른 공유자 동의 얻어야만 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X. 다른 공유자 동의 없어.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의 동그라미를 빵해요. 뭘 외워야 되느냐? 지분 처분의 자유. 자유를 외워요. 자유니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동의 없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지분 포기 법조문이 있습니다. 지분을 포기한 경우 얘 지분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법조문.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했어요.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네요. 자, 이때 얘 지분은 누구에게 귀속? 다른 공유자에게 각 애들 지분 비율로 귀속. 그래서 지분 그대로 외워야 돼요. 공유 지분은 1번, 2번밖에 안 나와.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을 포기하거나 죽었는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예전에 국가가 먹는다 이렇게 장난친 적 있어. 아니에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돼요. 다른 공유자가 먹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자, 이제 얘기가 가장 중요해. 오늘은 기초만 쌓을 거예요. 기초. 즉 법 조문만 한다는 얘기야.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만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로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저 공유 토지를 갑과 을병이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어떻게 저 공유물을 관리할지 관리 문제가 나오고, 또 누군가 침해가 들어와요. 이 공유 토지에 A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거 들어왔어.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들의 공유 물건에 침해가 들어와요. 그러면 쫓아내야겠죠. 나가야겠죠.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보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존할지, 보존행위. 그 다음 땅값이 좀 오를 줄 알고 1억씩 투자를 해서 샀는데 안 올라.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타야지. 갈아타야지. 공유물을 처분, 팔아 제껴야지. 처분의 문제. 그 다음 공유하는 물건 소유권이니까 재산세 세금 나오겠죠. 혹시나 저 토지에 비용이 발생할 때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 문제. 공유자들 사이 이 5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쫓고 보존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발생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고. 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여러 공유자들 사이 이 5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법이 규정을 해놔요. 지금 당장 법 전문이에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부를 각 공유자는 사용할 수 있어. 전부 사용해요. 왜?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니까. 대신 전부 사용하니까 갑이 1년 내내 이 토지 지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울병은 뭐가 되라고?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전부를 사용하되 각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갑이 4개월 사용하고 을이 4개월, 병이 4개월씩 각 지분 비율대로 전부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분 비율대로 전부를 사용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관리.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지. 가장 중요한 게 관리 보존행위.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처분까지. 이 3개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관리 보존행위가. 여기에 대부분 판례가 꽤 돼요. 그거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자, 관리가 뭐냐? 저 공유물을 세를 줍니다.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관리행위라고 해요. 관리.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봐봐요. 갑은 이 토지를 세를 주고 싶은데 다른 놈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을이 반대. 근데 또 병은 그래 세 주자. 월세나 받자. 즉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임대와 같은 관리 어떻게 하느냐. 경우수는 전부가 동의해야 가능한지 관리가.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인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지. 자,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돼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게 법 전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그래서 사람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그러면 두 놈만 합의 보면 된다는 얘기야. 한 놈이 반대해도 이 두 놈은 3분의 2가 되죠. 과반수가 뭔지 알죠? 절반을 넘은 거예요. 자, 2분의 1 지분이다. 이거 과반수예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2분의 1 지분은 딱 절반이죠. 반이야, 반. 과반이 아니야. 과반이 아니야. 그래서 51%가 필요한 거야. 2분의 1 지분은 지분이 50%. 50%는 과반이 아니라 그냥 반이에요. 1%, 0.1이라도 넘어야 돼. 그래서 50.0001. 그러면 과반이야. 50%는 2분의 1하고 50%는 과반이 아닌 그냥 절반이에요. 그래서 과반, 절반을 넘어야 돼요. 따라서 이 두 놈만 하면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 두 놈만 임대하자 하면 얘가 반대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자, 보존행위. 보존은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을 때 지켜야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에 나와요. 자, 갑이 자기 땅 잘 있나 하고 가봤더니 누군가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너 누구니 하고 나가 돌려줘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투표해서 과반수가 결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럴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어. 보존은 급하죠. 회의 열어가지고 손 들어 쫓아낼지 말지 과반 찬성 A 나가 그럴 시간이 없어.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이해하고 그렇지 보존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혼자서 바로 A 나가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보존해야 되니까. 자 처분. 공유 지분 처분하고 공유 물 처분하고 달라요. 지금은 지 3분의 1 지분을 갑이 처분한 게 아니라 이 공유 토지 전체를 팔아 제끼는 거예요. 이게 공유물 처분이에요. 그러면 갑이 공유자 1인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 한 사람이 이 공유하는 토지 3억짜리 값이 나가는 공유 토지를 팔아 제낄 때 양도 처분할 때 혼자서 팔아 제낄 수 있다 없다. 갑이 갑이 을병 동의 없이 이 공유물을 처분 팔아 제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생각해봐. 생각. 공유물을 처분할 때 공유자 한 사람은 지가 아니야. 공동으로 소유지. 나머지 3분의 2 지분은 지가 아니죠. 항상 처분은 팔아 제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들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 날아가지 않는다겠어요.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한 놈이라도 파는 게 반대하면 못 팝니다. 못 팔아요.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지금은 우리 지분이 아니에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공유하는 물건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전원 동의.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자, 비용 발생했어. 세금이 나서 재산세가. 그러면 갑과 을병 공유자는 이 세금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지분 비율이지. 지분 비율. 그래서 각 지분 비율로 3분의 1, n분의 1 하면 돼요. 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하면 돼요. 가장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 시험은 가장 중요해요. 공유물 관리가 뭐냐? 일단 임대하는 거. 이것도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는 임대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지분 과반수. 가장 쉽게 나오면 이 전문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 그건 난이도 최하지. 무조건 다 맞춰야지. 관리는 지분 과반수. 하지만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관리는 외워야 돼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공유물 처분 지가 아니죠. 한 놈이 막 처분할 수 없어. 전원이 동의해 줘야지. 그래서 이의 바탕 위에서 이 세 개를 외웁니다. 법조문은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공유물 사용 수익. 자,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막 쓰면 안 되겠죠? 전부를. 어떻게? 각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3분의 1 지분이면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전부를 사용한다. 그 의미예요. 자, 공유물 관리 보존 법조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자,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 3개 하세요.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지분 과반수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밑줄 하시고.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 혼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생략돼 있어. 각자 할 수 있다. 그대로 외워주시고 내용 똑같아요. 자, 오른쪽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이 공유하는 토지 공유 물건을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말면 돼요. 그래서 지가 아니니까 혼자서 막 팔아제끼면 안 되겠지. 처분은 무조건 전원 동의 받아라.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할 수 없다. 즉 엎으면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이 동의라. 거기다 적어놔요.
처분하려 밑에 내용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 이게 지분 처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하는지 공유물을 처분하는지 글자 잘 봐야 돼요. 왜? 결론이 완전히 달라버려. 왼쪽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른 놈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 못해. 소수로가 완전히 다르니까 공유물로 나왔는지 공유 지분 처분인지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면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그죠? 이런 거 절대 잘 봐야 돼. 실수하지 마요. 그다음 4번 공유물에 혹시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제1항 봅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에서 발생한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즉 비용이든 의무든 지분 비율로 밑줄 지분 비율로 비용 하면 돼요. 의무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세금 생각하면 돼요. 세금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이 5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게 관리 보존. 결국 여기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처분까지 합쳐서. 대부분 판례가 꽤 많아요. 꽤 많고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이제 소유권을 마쳤어. 지상권을 안 갈 거예요. 뭐 인문인데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 다음 주에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주에 저당권하고 한 계약 총론 기초 살짝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